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다시 전두환 대로 돌아갈 겁니까? 광주 사람들에게 금남로란 단순한 도로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일종의 양심이잖아요. 특히 금남로는 광주의 혼, 광주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장소죠. 광주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금남로란 민주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광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에서 타이거스는 운명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네. 그래서 이거 뭔 짓이다냐, 정말 계엄령이냐, 맞냐? 그때부터 이제 손에 힘이 없고 막 가슴 떨리고 80년 5호를 생각하니까 아주 말할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서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연락을 받고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21세기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그 평온한 상태에서 전시회나 발동이 되는 비상계엄이 포고령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이게 40년 만에, 45년 만에 이게 무슨 꼴인가. 지난 45년 동안 민주주의가 공고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착각이었구나. 일순간에 다 몇 분 걸리지 않아서 불법적인 내란이 일어날 수 있고 계엄이 선포될 수 있구나. 그러면 또 계엄군들이, 군인들이 또 시내에 총칼을 들고 나타날 수 있구나. 자유를 이게 현실인지, 과연 정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수의 활동가들은 이곳 이제 전일 빌딩으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민주환경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 금남로 혹은 민주광장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처럼 각인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공감 내지는 울분, 분노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게 된 것 같고 또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80년 광주가 우리에게 심어준 그런 정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안에 갖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계엄군으로서 가담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힘은 바로 5월로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가슴속에, 시민들의 머릿속에 형성된 저항과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DNA가 생겼다. 광주의 아픔, 광주의 어떤 역사가 없었으면 12.3 내란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12.3 내란을 맞서 싸운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광주를 떠올렸다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광주를 떠올린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으로 나오셔서 계엄군을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군인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계엄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당시 광주에 왔던 특공부대 부하들의 삶을 보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즉 가해자로서의 삶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는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탄핵을 유도하고, 이 모든 게 5.18 당시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고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이번 12.3 내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큰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광주를 떠올리고 광주에 위로받고 또 광주를 위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저는 그야말로 커먼 센스를 함께하게 됐다. 감각을 함께 공유하게 됐다. 공유 감각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광주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유 감각이다. 지난 주말 남태령에서 경찰에 막힌 농민들의 길을 터준 건 응원봉을 들고 모인 시민들이었죠.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왔습니다.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달려왔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과 싸워야 했던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엔 그제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눔, 대동 정신, 또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정신, 이런 것들이 광주의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던 마음, 5.18 순간은 그런 것을 보게 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 이런 식의 바탕에서 탄생한 것이 나눔이고 저항이고 죽음을 불사한 초월적인 의지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또 5.18 우리가 던지고 있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늘 출근을 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일단 사람들은 광주 정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광주 정신. 그러니까 이게 참 도시하고 정신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파리의 정신, 뉴욕의 정신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파리 감성 이런 말도 통하잖아요. 그런데 한 도시가 정신을 연결시키는 것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광주에는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양심의 지도에 따라 투쟁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것이 광주의 정신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거든요. 1980년 5월 금남로를 중심으로 이 광장이, 즉 금남로가 광장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광장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라 광장이죠. 이 광장에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광장 민주주의가 가장 아름답게 꼽히는데 법치주의를 지킨 유일한 혁명이에요. 이 운동은 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치안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대학별, 고고별. 그래서 광주 사람들에게 금남로란 단순한 도로가 아니죠. 저는 광주 사람들에게 금남로는 도로가 아니다.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동시에 영광의 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판사 어디 갔어?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지금 이 상황을 내전 상황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5.18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당해오고 있어요. 저희를 본 순간 빨갱이 내놨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을 보고 그랬거든요. 진짜 슬펐어요. 저희는 금남로를 뺏겼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광주 빨갱이 다 나와라. 5.18은 가짜다. 5.18은 북한군 침투한 것을 일으킨 거다. 무엇이 민주주의고 민주시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주겠다. 내일 금남로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충돌이 우려됩니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도시. 이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를 흠결을 내는 거거나 광주와 민주주의를 반토막 내고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5.18 민주광장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80년 5.18 때 늘 생사를 확인했던 5.18의 숨결이 담겨 있고 민주주의의 씨앗이 피어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저는 사용할 수 없다. 어디 감히 정말 민주의 성지, 그것도 금남로에서 저런 구구들이 와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저걸 못 막아내냐. 우리 자신들이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이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뺏겼어요. 우리는 뺏겨. MBC는 물러가라. 그날 수백 대의 버스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광주를 향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80년 계엄군이 이랬겠지. 혹시 80년 5월 27일 탱크가, 계엄군 탱크가 도청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새벽녘에 몰려들어서 체포하거나 점령했지 않았을까.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건 광주 빨갱이 다 나와라. 5.18은 가짜다. 5.18은 북한군 침투한 것을 일으킨 거다. 또 어떤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에서 5.18을 폄훼하는 소식을 실어서 수천 부를 배포를 하는 걸 거기에 있는 청중 시위대한테 논하는 걸 보면서 아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도대체 금남로가 어떤 곳인데 저런 행동을 하는가. 1980년 금남로가 어떤 곳인지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단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금남로라는 땅 자체가 군부 독재 정권의 불법 계엄에 맞서 피 흘렸던 곳이잖아요.
그들도 그 공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거기를 유린하는 것,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는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 특히나 이제 금남로가 어떤 점에서는 자신의 살처럼 느껴지는 분들, 특히 5.18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불법개혁을 옹호하는 이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을 정말 못 참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못할 소리가 없었어요. 저희를 본 순간 빨갱이 년왔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저것들하고 싸우는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꾹꾹 참고, 그래 우리는 절대 너희들하고 싸우진 않는다. 낄낄대고 조롱하고 그들이 집회를 했던 곳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부터 무대가 설치되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표지석을 발로 차기도 하고 거기에 막 주저앉기도 하고 의도적인 조롱이죠. 도련님, 거기는 찍지 말아주세요. 도련님, 내란 속에 찌째며, 내란 속에 찌째며. 화이팅! 말라 죽게 해야 된다고 민주당 교육원수원장 박구영도 함께 분리수감에 넣어서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집회에서 제 이름도 호명되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광주에 온다는 게 뭘까? 저는 그게 5.18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5.18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당해오고 있어요. 끝없이 당해왔어요. 지금 헌법 파괴 세력이 가장 싫은 집단, 그럼 5.18이에요. 역사적으로 5.18이에요. 왜? 이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넘어설 수 없는, 그야말로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넘사벽이에요. 마음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현행 법상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허가를 내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니까 그들에게 금남로를 빼앗긴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막아보자, 힘들지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움직였거든요. 처음에는 첫날, 둘째 날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셋째 날부터 일단은 시민들의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단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집회 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쏟아 나오신 거예요. 정말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높은 어떤 그런 민주주의 의식, 자신이 힘을 써야 될 때 반드시 힘을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광주에 살고 있다는 것, 광주 시민이라는 것, 그런 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 정말 광주는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해내지 않았냐. 80년도도 야,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저희들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많은 군중들을 봤을 때 그런 환희, 저것들하고 비교도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흐뭇하고 굉장히 좀 그때는 좀 뿌듯했어요. 헌법 수호 광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 여러분, 전국에서 오신 민주주의 수호자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순간 그들은 어떤 표현의 자유, 집회 자유도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분명히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민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크게 꾸짖었어요.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정말 분노와 치욕감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광주 시민들 고맙다. 우선 지켜줘서 고맙고 또 성숙하게 대해줘서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광주가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광주의 힘이고요. 그것이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켜가는 역사의 힘이고 그런 겁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그런 정도의 흔들리지 않는 이 역사적으로 든든하게 형성된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나무를 키워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넉넉하게 반응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남도의 따뜻한 음식도 맛보고 가시라. 다음에 오실 때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행객으로 다시 광주를 찾아달라. 그리고 남도의 따뜻한 그런 풍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 그런 것이 실은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This road was the main artery of the blood of the citizens to support Gwangju and to support democracy. 금남로는 광주의 정체성이다. 이곳이 계엄군과 싸웠던 바로 현장이야. 민주주의를 지켰던 곳이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투쟁이 좀 오래되면서 시민들이 지쳐하시는 모습을 역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루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매우 크겠구나.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웃으며 당당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위험하네. 왜요?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그냥 분위기가. 설마요? 우리도 살만 사람 저게. 저 미친놈들 하는 거 보니까 무서워. 아 어떻게 하지 진짜. 그러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 우리 지금 국민들은 다 불안에 떨고 있구만. 당연히 화가 나죠. 저보고 기각 결정문을 쓰라고 하면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지켜본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거리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인정이 되면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걸 왜 못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지금 20번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도청으로 모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소용된 문구였는데 그 단어 문구를 깃발에 써서 힘들 거였으면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고 힘들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소중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걸 알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째라고 횟수가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평일에도 요즘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10번은 넘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최소? 솔직히 힘들긴 힘들어요. 힘들지만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본 말이 있는데 이 윤석열도 포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약간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아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나오고 더 노력하고 더 연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결기와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18의 기억이 두려움을 찾아냈고 그때 우리가 이겨냈다라는 그 결기도 함께 있어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광주에 와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완전히 몸으로 체득했어요. 20년을 살았어도 아, 내가 진짜 광주에 와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광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여기 5.18 민주광장 천막 농성장 안에서 한강 작가님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좌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강 작가님의 그 질문이 저는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질문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우리 내에 반드시 윤석열의 탄핵을 결정하기 바란다.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 만드는 세상은 지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세상이 되든 선한 세상이 되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는 역사적인 날, 그 선고기일이 파면 선고를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네, 탄핵판입니다.
금남기 농민 기념사업소에서 화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밀로 만든 구우빵입니다. 80년 5월에 시민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눴잖아요. 그 정신이 2014년 4월로 이어져서 오늘 2025년, 24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강주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 고생했어요. 보시고 양쪽으로 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헌법이 작동하고 우리가 너무나 고통받고 여기에 나서 윤석열이가 정권을 또 잡는다고 하면은 MBC도 죽고 우리 국민들도 다 죽어. 그렇게 꼭 8대 0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겠지요.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 애기가 이 도청에서 사망을 했거든. 그럼 내려다보고 윤석열이 다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 시민 여러분들 누구가 민주광장과 피로 금남로를 땀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윤석열이가 없애려고 했는데 이렇게 탄핵이 되고 본 게 너무나 기쁘다. 제가 정치는 사라지고 그 지하에서 하늘나라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춤추고 놀아라. 난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광주 시민들. 우리 현재도 우리 광주 시민의 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영원하는 우리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5월 계엄 트라우마가 광주 시민들을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1시간 반 정도 진행돼요. 법제판관님 고마워. 주먹밥이다. 오늘은 기분이 베리베리 굿인데 5.18 때 생각하면 눈물 나죠. 5.18 때 주먹밥을 그때부터 싸기 시작하고 20년을 넘게 썼습니다. 2,400개. 우리 광주 시민들 정말로 멋쟁이고 우리가 해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전히 5월 정신이 이뤄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가 또 실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울컥했죠. 아, 이제는 더 이상 토요일 오후 5시 안 나가도 되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5.18 이후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후련해요. 너무 후련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잘 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좋으십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내고 윤석열을 파면도 이끄는 것은 바로 광주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광주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광주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은 다 국민이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때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국회를 계속 압박을 해주셨기 때문에 탄핵이 됐고요. 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시민으로 완전히 진화했다, 발전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도 하나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0년 5.18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87년도에 개헌된 거거든요. 87년 체제는 1980년에 정신을 담은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5.18이 87년 헌법을 낳은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시기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거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그리하여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이 되는 그때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싸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think that people come to this road not to fight or to promote violence in any way, but to show that human rights are important and to stand up for themselves and their beliefs and their morals. And if protesting powers that are stronger than you is a part of that, then people have to do what they have to do. 금남로는 광주의 정체성이다. 이곳이 계엄군과 싸웠던 바로 현장이야. 민주주의를 지켰던 곳이야.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고, 이번 계엄과 탄핵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광주가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광주가 기쁘고 광주가 자랑스럽고. 광주는 언제나 말을 해왔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위협받은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위협받았고 우리들의 광장이 위협받았던 것이잖아요. 저는 금남로가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